네, 메이사 박준호 CPO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제가 그 디지트라는 회사 운영하면서 뭐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뭐 두얼테크라는 회사하고 함께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우선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메이사에서 제품 총괄하고 있는 박준우 이사이고요. 돌테크를 이제 다녔어요, 제가. 이제 전문 연구요원을 그쪽에서 진행을 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사란 팀에 합류되어가지고 거진 지금 한 4년 정도 네,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이사에 대한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소개는 또 이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건 이제 PPT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할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PPT를 함께 보시죠. 메이사는 이제 공간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특히나 건설 현장에서 드론으로 이제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넘기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뭐 저희 회사 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 그 회사를 설립한 거는 한 2017년 정도 했었고, 뭐 2019년 정도부터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임직원 수는 한 62명 정도 되고 지금까지 누적 투자는 한 215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참고로 메이사는 그 사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거죠? 네네네. 예. 저희 웹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건설 현장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링크 주소만 쳐가지고 들어가시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주요 파트너사와 주요 클라이언트들이고요. 사실 저희가 메인 비즈니스는 주로 탑 10 건설사, 뭐 탑 20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저기 혹시 사우디 아람코는 왜 있는 거예요? 그 아람코가 저희한테 투자를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도 이제 플랜트 현장을 여러 개 갖고 있다 보니까 진짜 부럽다. 그 아람코 한국지사에서 저희를 발굴해가지고 부럽다. 이제 그 아람코 본사까지도 연결시켜 줬었거든요. 와. 근데 뭐 그때 POC 현장 몇 개 운영하긴 했었는데 막 이게 유의미하게 연결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그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드론으로 이제 지상을 관측하는 것들을 주로 했다 보니까 카이는 이제 우주로 나갈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측 위성이 생기면 누가 제일 플레이어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투자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탑 10 건설사 중에서는 한 9개 정도가 저희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누적 그 현장 수로만 따지면 300개를 최근에 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현장 재계약률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준공된 다음부터도 이제 다음 현장으로 넘어갈 때 저희 걸 꾸준히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대단한데 재계약률 90%요? 네네. 이거는 그쵸. 진짜 대단한 성과인데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쩌다 이걸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간이란 정보가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2017년 그쯤에 드론이 굉장히 그 하드웨어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때였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맞아요. 진짜. 네. 그런데 이제 드론이 특히나 이런 그 디지털 트윈을 하는 시장에 있어서 플레이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드론이라는 하드웨어로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간적인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현장이 너무 넓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줄자로도 잴 수 있고 혹은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측량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커가지고 뭐 몇 킬로가 되다 보면은 정확한 측량이 어렵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 했을 때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 싶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 현장에서 뭐 스캐닝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에 스캐닝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말고는 사실상 다른 솔루션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되게 적절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측량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기존의 그 시간 대비해가지고 거의 90% 정도 그렇죠. 그 아낄 수 있다라고 현장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넓다 보니까 다양한 그 환경에 그 직면하는 거죠. 그 노무자들이나 혹은 이제 관리자들이. 그러면 이 모니터링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직접 내가 가서 뭔가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의사결정도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으로 디지털화하면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현장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의사소통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트윈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또 이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쓰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 저희는 모든 부분에 이제 저희 제품으로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 노무자분들 혹은 이제 관리자분들이 드론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품화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저희는 그 드론으로 현장을 캡처하는 거를 제일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 깔끔하네요. 네. 그래서 3D 리컨이라는 기술을 제일 잘하는 회사고요. 드론으로 현장을 찍게 되면 사실상 2D 이미지밖에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2D 이미지를 정합 기술을 통해 가지고 3차원화 시키고 그 3차원화 된 것들을 이제 현장에다 제공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에서 라이다 스캐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드론 사진 촬영하고 라이다 스캔을 따로 해서 합치는 건가요? 라이다 스캔을 전혀 하지 않아요. 라이다 스캔 없이 이 정도 모델링이 가능하다고요? 네네네. 그 3D 리컨, 3D 포토그라메트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그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의 3차원화를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차가 되게 크지 않나요, 그러면? 그 저희가 지오 레퍼런싱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 Z 값으로는 한 뭐 10cm 안쪽으로 한 6cm 정도 되고요. 그 XY 축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게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눈이 이제 두 개가 있어가지고 원근감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원근감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드론도 되게 여러 곳에서 여러 각도로 찍게 되면은 그 원근감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차원으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눈 사이 거리가 멀면은 원근감을 더 잘 느끼는 건가요? 어느 정도의 그 중첩되는 공간이 있으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 네. 사람 눈이 두 개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앞에 있고 뭐가 뒤에 있고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3차원 또는 2차원 정사 사진 이런 형태로 결과물이 떨어져요. 저거 같은 경우 3D 모델링 파일을 다운받을 수도 있나요? 네네네. 예를 들면 어떤 파일 포맷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메시 데이터로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라스 형태고 그다음에 메시 같은 경우에 FBX로 알고 있어요. 네. 야, 그래서 뭐 저희가 나온 이 결과물 통해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주로 하는 그 기능들, 이제 효용을 느끼는 부분들은 이제 현장 모니터링 부분, 또 현장 검측,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좋다. 네,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거는 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3차원으로도 줌인, 줌아웃하고 뭐 각도도 조절해가지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뭐 2D에서도 조금은 위성 사진보다는 해상도가 훨씬 더 높은, 훨씬 높겠죠. 네, 훨씬 더 높은 형태의 2D 정사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CCTV 같은 경우에도 특정 위치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디에서 이게 스트리밍 되는 거지? 라는 것들도 볼 수 있게끔 제공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도에서 보고 딱 누르면 나오게. 네네네네. 지금 당장은 현장 내
그 이동형 CCTV가 잘 많이 없긴 하지만 일본 같은 데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형 CCTV까지도 연동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드론이 메인이긴 하지만 구조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의 신뢰의 영역에 있어서도 좀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가지고 이제 360 카메라로 한 바퀴 이제 돌면은 이런 식의 그 워크스루 뷰가 생겨나게끔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오 레퍼런싱이라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만든 모델은 현장하고 거의 오차가 많이 나지 않게끔 지도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결과물 보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 좌표하고 거의 똑같은 그 좌표를 가진 모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도면을 이제 좌표점이 있는 도면에 대해서 오버레이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겹쳤을 때 실제 도면의 위치의 기둥 위치라든지 실제 시공된 기둥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서 어디 문제가 있다면 네네네. 바로바로 대응도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한 거네요. 시공 오차가 얼마나 있는지, 뭐 거푸집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정률 체크하는데 되게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공정률 체크할 때도 좀 쓰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3차원 BIM 모델도 이런 식으로 3차원 환경에서 오버레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 설계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쵸. 진척도가 진행됐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요. 계략적인 이제 공정률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2D에서의 이제 도면 중첩이라든지 이제 3차원에서의 그 BIM 모델 중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 내에서는 되게 그 반응이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느 주기로 드론이 촬영을 하나요? 저희가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찍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좋다. 네, 요즘에는 뭐 더 자주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점점 이 주기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건설 현장 담당자면은 욕심 같아서는 하루에 한 번씩 할 것 같아요. 네. 쉽지 않겠지만. 그 소장님이 또 워낙 이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막 하루에 한 번씩 그쵸.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네. 그럴 것 같아요. 회의 때 쓰신다고 하시면서. 음. 네. 네, 당연히 이제 그 현장 내에서의 그 단면도를 끊는다거나 그치. 특히나 저희가 그 계획고를 3차원으로 올릴 수 있고 또 지층고까지도 3차원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올리게 되면 해당 그 선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선에 있어가지고의 단면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뭔가 형태 만드는 거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런 토공량 같은 거 계산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요? 3D 리컨이 가능하네요. 토지도. 그쵸.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그 큰 강점을 드러내죠, 드론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기술이. 네, 주로 실외에 치중되어 있기도 하고. 와, 신기한데.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3차원화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계획 레벨 대비해가지고 현재 레벨이 어딘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와. 특히나 토공 물량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그 진척도를 확인하는 데 훨씬 더 그 효용이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08 군번이거든요. 네. 군사 감독병이었습니다. 네. 토공량을 계산해야 돼요. 네. 진짜 상상도 안 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넓은 범위는 사실 단면을 다 일일이 끊어가지고 이제 양단면 평균법으로 해가지고 계산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적을 그어가지고 우와, 진짜 면적을 신기하다. 만들면 그 안에서 계획고랑 이 부분 현황고를 비교해가지고 부피까지 뽑아주거든요. 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업무에도 많이 녹아 들어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저희 플랫폼에 계속적으로 그 드론 사진들이 이렇게 박히다 보니까 날짜별로 날짜 대비해가지고 언제 그쵸. 대비해서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또 당연히 파악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2분할이 아니라 뭐 4분할로도 비교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 진척률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전경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놔가지고 주기적으로 촬영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몇 가지 특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뭐 크게는 토공 특화,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특화 기능, 그 다음에 또 안전관리 관련된 특화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토공 특화부터 말씀드리면 그치. 이제 저희는 부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특정 날짜 대비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작업이 되어 있는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이 비교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너무 더럽단 말이죠. 뭐 덤프 트럭도 지나다니고 엄청나게 혹은 더럽죠, 뭐 사실. 예. 그쵸, 적재물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에 막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토공 물량을 뽑는 데 있어가 오차를 발생하게끔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근소하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 그 기능으로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필요한 영역에 있어가지고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면적을 그어내면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수치표고 그 모델이거든요. 빨간색이 이제 높이 있다라는 그쵸. 건데 밑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없어지게끔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물량을 그쵸. 고객들이 뽑을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와. 현장에서 업무 프로세스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와. 이제 원하는 날짜 2개를 찝으면 그 날짜 안에서 얼마만큼의 토공 물량의 절토량, 성토량이 있었는지 또 특히나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누게 되면 이 구역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도 이렇게 표로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이거를 집계표화 해가지고 뭐 본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쓴다든지 혹은 뭐 감리 혹은 뭐 발주처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가능하게끔 해놨고요. 특히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엑셀 형태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해놔가지고 네, 이 부분은 현장에서 굉장히 네, 만족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제가 왜냐면 이제 BIM의 존재 이유 자체가 네네. 저는 여러 가지 뷰가 있겠지만은 월 기성 내역을 확인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BIM이라는 그쵸, 자체가. 그쵸. 이게 그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좀 그 장난 아니네요.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고요. 와, 뭐 거의 회사가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뭐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뭐 따라올 자가 없겠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한 그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잖아요. 또 특히나 토목 건축 현장에서는 아까와 같은 집계표로도 충분히 이제 입증이 가능한데 토목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양단면 평균법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부피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이런 체인에 있어가지고 단면도도 이렇게 쉽게 뽑아줄 수 있게끔 하는 도면 형태로 그런 것들까지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몇 가지 좀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고요. 뭐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뭐 작업을 하다 보면 뭐 여기에다가 적재물 놓지 말라 그랬는데 왜 여기다 놨지? 혹은 문 크기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사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는 다 카톡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것들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맞아. 난리도 아니죠. 네, 그쵸. 뭐 누구한테 얘기한 건지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넘어가고. 이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슈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채팅 형식으로 이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해놔가지고요. 뭐 이게 실질적으로 완료가 됐는지 완료 여부부터 해가지고 맞아. 이미지들 관리까지도 다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메이사 플랫폼 앱이 있거든요. 뭐 안드로이드, iOS 둘 다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되게 쉽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릴 수 있고 거기에서 채팅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카톡방으로 시작하면은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3명 있고 얘기하다가 또 2명 추가하고 얘기하다가 막 파일 막 날라가고 막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진짜.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개인 핸드폰에만 있고
잘 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유실되는 경우도 많고 맞죠. 특히나 이제 필요할 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계속 넘겨보는 거지 갤러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앱 사용하면은 이렇게 찍었을 때 해당 위치까지 기록되고 그 위치와 별개로 이제 사용자들이 이거는 어떤 공종에서 쓰인 거야라는 것들까지 태그로 달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희 사이트에 와서 그 사진 대지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그치. 혹은 이제 공종별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찾는다든지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그 같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 사람들이 다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소장님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라는 것들 확인할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사실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맞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되는, 유실되는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최대한 없애는 맞습니다. 앱이네요. 그리고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또 다른 앱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무자들의 위치를 관리하는 앱이거든요. 핸드폰 상에 GPS 센서가 있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가지고 여기에 가입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플랫폼에서 위치가 표현되고 혹시나 그 관리자 분이 이제 위험 구역을 설정을 해 놓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부분은 위험 구역이야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들어갔을 때 노무자들한테 알림이 가게끔 하고 뭐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통합 솔루션이네요, 완전. 사실 저희가 공간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진짜.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CCTV 스트리밍도 안전 개념에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간 정보를 열심히 파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그렇듯 유저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네, 메이사에 대한 소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메이사에서 이제 일하신 지 4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메이사에서 일하면서 되게 보람찼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4년간 있으면서 저희 제품 혹은 기술에 대해서 많은 건설사들의 연구소에서 주로 관심을 가졌었어요. 또 이게 그냥 신기술로서만 다뤄졌었는데 이제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이 연구소가 아니라 현장 레벨까지 떨어졌거든요. 특히나 현장에서 그런 신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업무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킬지, 어떤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보고 굉장히 그 기술이 산업과 접목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뜻깊었습니다. 특히 현장도 정말 많잖아요. 뭐 300개 넘는 현장이 그렇죠.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혹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보통 계약을 하면은 전체 기능이 아니라 일부 기능만 쓰고 싶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계약해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네, 저희가 패키지 형태로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뭐 스탠다드, 기본형,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좀 전에 보셨던 그 토공 특화 기능들 뭐 이렇게까지 들어간 걸 나눠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나아가서는 특정 건설사별로도 또 차별화 시켜가지고 패키지화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다 계시니까 또 커스터마이징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네,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진짜 내 현장에서 한번 접목시켜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컨택을 드리면 되나요? 그냥 저희 회사로 연락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술 지원이라든지 혹은 사업팀이 굉장히 잘 꾸려져 있어가지고요. 그냥 연락 주시면 뭐 단가부터 해서 교육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원스톱으로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정보란에 제가 말씀하신 컨택 포인트는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디지트 보고 왔다고 하면 좀 이게 잘 안내해 주시나요? 네, 그럼요. 그럼요. 훌륭합니다. 그럼 앞으로 스마트 건설이나 공간 정보 분야가 어떻게 발전할지 또 이거 관련해서 건축학도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일단 공간 정보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 모니터링 단계에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한테 좀 더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정량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사진을 찍었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각각의 픽셀이 갖고 있는 RGB 값이 아닌 이 사진에는
자동차도 있고 혹은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책상이 몇 개가 있고 의자가 몇 개가 있고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지 조금 더 많은 그 인사이트들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항상 새로운 기술, 새로운 뭐 기능,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적응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으로도 많은 기회들을 사회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얼리 어답터가 되면 좋을 것 같다. 뭐 그게 그냥 제 인생 철학입니다, 사실은. 진짜 맞는 네. 말씀이에요. 예. 딴 사람보다 뭐 많이 앞설 필요도 없고 딱 한두 발자국만 더 앞서도 좋은 거죠. 예. 맞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드론으로 하는 것도 남들보다는 그냥 조금 빨랐을 뿐인데 뭐 이걸로 해가지고 사업도 진행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됐던 것도 조금의 그 빨랐던 거인 것 같아가지고 혹은 그 빨랐던 걸 잘 적응한 거 뿐이었던 것 같아서 건축학도 분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좀 빨리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너무 잘해주신 너무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이렇게 해서 메이사 관련된 정보 링크는 다 정보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